네, 반갑습니다. 자, 정규장 마감 때쯤에 제가 미리 찍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을 좀 붙여서 올려드릴 텐데요.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애프터 마켓은 이 영상 올려드릴 거 좀 편집을 하면서 복기도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딱 속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방 때 6시 41분, 42분에 이렇게 트럼프 한국과 무역 합의 타결했다라고 보자마자 6시 42분에 보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뭐 현대차도 공략을 하시고 뭐 계속 이어서 이렇게 관련된 뉴스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아마 지금도 쏟아져 나올 텐데 뭐 현대차 뭐 요거는 또 다른 분이 매매를 하신 겁니다. 모티브 링크는 이미 들고 계셨대요. 그래서 또 뭐 일부 좀 챙겨주면서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현대차를 자 보시면은 요 자리에서 속보 기사 딱 보자마자 탄력적으로 움직인 종목이 자동차 쪽이거든요. 관세 얘기 나올 때마다. 그래서 요 종목 현대차라는 종목을 쫙 분할 매도를 해주고 됐다라고 했는데 이때 놓쳤어요. 엄청나게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렇게 좀 대응을 했었고 아마 이어서 이제 제가 미리 찍어 놓은 영상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지속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쭉 들고 가려다가 요게 직전의 고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암흑기 속으로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애프터 마켓에서의 흐름이 좀 좋지가 않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구간에서 관세 관련해서 6시 42분에 뉴스가 나오고 나서도 원전은 크게 반응이 없었어요. 조선 쪽,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리고 뭐 HD 현대,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모티브 링크 이쪽은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회로 보고 또 접근을 했다가 요때 추가 매수해서 잘라냈어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잡아보면서 아직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후진 뉴스가 없으면 카운터덱 관점에서 조금 조정을 이제 받아갈 수도 있다.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5일선 흐름을 해치지 않는다면 평당이 여유롭거나 어느 정도 좀 여유가 되거나 뭐 그러면은 뭐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뭐 더 뭐 밑에서 잘 잡았다. 그러면 뭐 승량선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이어서 보실 영상 보시면 카운터덱 관점에서 조정받기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도 말씀드리고요. 또 카운터덱 관점에서 요 종목은 당장 뭐 급등해도 되는 그런 종목도 말씀드리는데 그 종목, 급등해도 되는 종목은 오늘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뭐 앞으로도 또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나머지 부분들도 영상 뭐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도 카운터덱 관점에서 오늘 좀 그런 상황이 있더라. 마지막 부분에도 좀 아쉽고, 뭐 저는 남아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할 뭐 이렇게 좀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그냥 정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제 기준이고요. 항상 누구 말 따라서 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돈을 대신 벌어다 주지 않습니다. 누구 말 따라서 한다라고 했을 때 운이 좋으면 수익이고 운이 나쁘면 손실, 그런 매매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죠?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준, 또 차트상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정규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지금 동시호가 진행 중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최근에 매매를 좀 했었는데 어제는 잘 팔았어요. 팔았는데 오늘 뭐 다시 공략했으면 좋았겠죠. 이틀 전에 공략을 하고 챙겨주고 또 담아가다가 잘라냈습니다. 저는 항상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차트 추세 그리고 제 평단을 항상 최우선으로 해서 매매를 한다. 어제 뭐 비록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 일봉 상황 보면은 너무나 좋은 모습입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5일선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60만원, 뭐 70만원 뭐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자르지 않았더라면 저는 뭐 거의 뭐 7% 이렇게 손실을 봤을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갔지만 근데 요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어쨌든 저는 SK 하이닉스를 최근에 좀 매매를
매매를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요 자리서부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략을 좀 해주고, 어제부터 보면 공략하고 챙겨주고 또 추가 매수했다가 잘랐어요. 이때도 역시 제 평단을 좀 위협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준 거고요. 공략하고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아서 잘랐다가 다시 공략하고 이전 고점대에서 챙겨주고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베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고 오늘 챙겨주고 추가 매수를 했는데 요때 뭐 빠져나오고 들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다 정리가 됐고요. 다시 한번 고점을 뚫어줄 때에 접근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저한테 좀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쪽에서 잡아보다가 현재 이런 모습에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요 캔들은 이제 왜곡 현상이죠. 통합 차트로 본다면 그 대체거래소에서 생긴 왜곡된 캔들이고, KRX 기준으로 보시면 뚜렷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레드불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역시 중장기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레드불 시그널이 요런 자리로 보이지만 여기가 이제 정말 핵심이었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부터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제 또 신고가 영역을 찍었고 오늘도 갭을 띄운 다음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밖에 원전 쪽도 한정기술이라든지, 한정기술도 보시면 어때요? 레드불 시그널이 최근에 포착이 돼서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 자리를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돌파를 했고 이 위에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정기술, 현대건설도 최근에 보시면 레드불 시그널이 있고 관심있게 또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 밖에 BHI, 우리기술, BHI도 레드불 시그널이 연속적으로 포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원전 분위기가 나쁜 상황이 아니라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오늘 최근에는 SK하이닉스보다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그림 살아있고요. 언젠가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제가 늘 강조드리는 민폐 끼치는 음봉이라든지 하락 장악형 음봉이 만들어진다거나 또 큰 그림에서 생명선을 벗어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정규장 마감을 하고요.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을 보면 그 통신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아쉽게도 제가 통신 쪽은 건드려 보질 못했는데 어제 제가 교육방 때 하나 말씀드린 종목이 있었습니다. KMW. 요 종목이 제가 이러한 패턴에 대해서 이제 클래스 101 강의에서도 멤버십 교육방, 멤버십 학습 카페에도 멤버십 이제 특강 영상으로 강조를 드렸던 딱 패턴 흐름이었는데 오늘 또 모멘텀을 만나면서 어떤 부분이 있었죠? 엔비디아 통신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장 전에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통신 쪽이 오늘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에이스테크, 빛과전자, 이노인스트루먼트, 자람 테크놀로지도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통신 반도체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솔리드, KMW, 서진 시스템도 통신과도 엮어 있는 종목이에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시장이 좋아하는 2차전지가 올랐던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또 ESS잖아요. 여기 보시면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통신 장비,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은 여러 가지를 좀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제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지금 차분하게 올라가고 있고 GNC 에너지도 정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구간이 있었지만 최근에 또 신고가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바로 밑에 있는 파미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구간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신고가 흐름을 계속 쓰고 있는 종목입니다. 강원에너지와 이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이 포착이 돼가지고 영상으로도 들었던 종목인데 2차전지 쪽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제가 2차전지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이렇게 좀 매매를 했었고 요 자리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맥점 살아있고요, 오일산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급등을 이어나갈 수도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교육방 때도 말씀드렸지만 카운터어택 관점에서, 카운터어택이라는 것은 제가 또 강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급등하기 좋은 날과 조정받기
좋은 날을 좀 분석할 수 있는 강의인데, 카운터텍 관점에서는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좀 피로, 지금 5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카운터텍 관점에서는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상승의 제한이 최소한 5거래일 정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포스코 퓨처임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삼성 SDI는 오늘 대부분 2차전지가 조정인데 오히려 오늘도 이렇게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처럼 포스코 퓨처임도 차트 자리가 좋기 때문에 또 달릴 수도 있겠지만 2차전지를 대표하는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오지 않거나 5일선을 훼손하지 않거나 맥점을 잘 지키거나 또 큰 그림 에서 생명선이 살아있다면 계속 관심있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에너지, T로보틱스, 로봇 쪽도 오늘 아주 로봇 쪽이 다 강세 이런 건 아니었지만 사면이라는 종목도 8%대 있네요. 여기도 로보티즈도 보이고요. 간간히 이렇게 있어요. T로보틱스. 로봇 쪽도 추세가 막 무너진 모습은 아니고, 그 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도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레드벨 시그널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도 저는 눈여겨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레드벨 특강 때도 말씀드리는데, 이 두산을 말씀드릴 때 제가 그 SK 실티론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산 그룹주들 보면 두산 퓨얼셀은 좀 어제 아쉽습니다. 어제 굉장히 좀 피곤한 매매만 했었고, 요 자리에서 딱 공략을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러질 못했다.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오늘은 빠졌다가요, 요 자리가 딱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마법 속성, 그리고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맥점 자리였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지지 받아가면서 이제 슈팅이 좀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두산 퓨얼셀이 움직이면서 어제 범한 퓨얼셀, 비나텍 이런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고, 저는 두산 그룹주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두산 테스나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은 좀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큰 그림은 생명선을 받치고 있다, 요 정도고요. 두산 밥켓도 기억나시나요? 제가 요 자리에서 레드벨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딱 요 캔들에서부터였나? 여기서부터 유튜브 영상으로 또 교육방 때 말씀드리길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KMW를 어제 말씀드린 이유와 똑같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생명선 추세 따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매매를 못했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 계속 보고요. 그리고 대원전선이 아니라 제가 대한전선은 건드려 봤었는데, 아쉽게 그냥 본절선에서 저는 이제 돌파를 좀 하면서 여기서 제가 공략을 하고 나서 아쉽게도 대원전선이 더 이제 주도하는 모습이 좀 만들어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본절선에서 정리를 했고요. 자, 삼성물산도 삼성그룹주들, 특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를 썼습니다.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물산 이렇게 지분가치 해가지고 뉴스도 나오면서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신텍 같은 경우도 신텍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매매를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올라가기 전에 교육방 때 오늘 카운터텍 관점에서는 신텍 좋은 자리다, 상승 여력이 있는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쉽게 슈팅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좀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 목표 수익을 좀 짧게 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챙겨주면서 요 자리에서 챙긴 이유가 뭘까요? 기본 특강 클래스 101 강의를 수강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하고 나서 좀 조정을 거치면서 일본 그림은 좋은 모습으로 여전히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5일선 흐름 벗어나지 않는 한. LS 일렉트릭, 대한전선, 사면 로보티즈, SK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도 매매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매매를 하지 못했고, 요것도 이제 이런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쭉 말씀드렸는데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현대건설, D&D 파마텍, 그리고 카카오. D&D 파마텍은 그 최근에 무상증자 제약바이오 쪽에서 나온 게 G2G 바이오거든요. G2G 바이오가 이날 주당 2주 공시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장중 했었고,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암흑기 속이다, 생명선에 이렇게 좀 갇혀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또 비만 치료제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D&D 파마텍과 G2G 바이오는. D&D 파마텍은 생명선 위에 있기도 하고, G2G 바이오는 2주, 요거는 3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록 좀 시세가 나왔다가 그냥 조정을 받았지만 요것도 꾸준하게 또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밑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어제였나? 제가 한미약품 어제 맞나요? 이렇게 좀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 탑라인 발표, 그 임상 3상 관련해서 공략하고 챙기고 후발주로서는 한미사이언스 어제 이렇게 좀 매매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한미사이언스 차트를 보면 모르겠어요.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한미약품이 그냥 주도권 갖고 있고, 자, 요거는 여기서 그냥 좀 지켜주면서 바로 좀 이어지면 좋겠는데,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한미사이언스는 요게 주도를 하고 있진 않아요. 카카오 관련해서는 제가, 카카오가 아니라 네이버도 공략을 해봤다가, 추세 좀 즐기다가, 여기서부터 좀 추세가 둔화가 되고, 또 3분봉으로 보더라도 딱 뚜렷합니다. 보시면은 제가 공략을 했을 때에는 암흑기가 없어요. 암흑기로 들어가기 전에 생명선 딱 이탈하는 자리에서 그냥 저는 맞췄고, 요것도 제가 그냥 그대로 들고 있었더라면 뭐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도 있었겠죠. 물론 큰 그림은 이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첫 캔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급등을 하고 나서 조정을 거치고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생명선을 그러면서 벗어나기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S, 뭐 LG CNS, 그죠? LG CNS는 내일인가 그 실적 발표 예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 기억 속엔. 자, 그리고 프로티나도 결국에는 생명선을 지켜가면서 어제 지뢰 시그널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고가 또 썼네요. 자, 우리기술도 원전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선을 계속 그래도 타고 가더니 신고가를 또 찍었고, 두산퓨얼쌀, 캠트로닉스도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좀 찍었던 종목입니다. 요것도 건드려왔던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공략을 했다가 HD 현대건설 기계 그리고 ICTK도 건드려 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근데 요것도 크게 막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뭐 챙긴 구간도 있지만 본절선에서 뭐 짧게 손절한다거나 요때 딱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왜 여기서 정리하고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차트가 분명히 말을 해주는 패턴, 상승 패턴, 하락 패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삼성엔텍, 조선, 오늘 이제 에이펙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오션도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그래서 삼성엔텍은 뭐 매매를 뭐 최근에 건드린 적이 없고, 하나오션은 제가 오늘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운이 좋게도 공략을 하고 좀 욕심을 내볼까 했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정리를 해줬습니다. 왜 더 빠졌을까요? 차트 속에 답이 있다. 물론 100%는 없어요. 대응입니다. 대응.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익제약 요거는 내일 시가 프리미엄이 좀 낮으면 낮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높으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도 제가 카운터어택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통계적인 데이터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모습이라면 내일 시가 프리미엄이 좀 낮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뭐 16% 그리고 오늘 점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보다 낮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내일도 상한가 이렇게 뭐 정말 20% 이상 이렇게 갭을 띄워서 출발한다라는 건 좀 주의를 하면서 밑에서 좀 기회를 보거나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익제약에 제가 첫날 공략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대로 지고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겠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또 뭐 기회가 오는지 뭐 체크를 해보고요. 자,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뭐 교육방에서 엑시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습은 요 캔들이 중요해요. 요 캔들을 훼손하지 않는 한 바로 가도 좋고 조정 나오면서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요거는 어떤 섹터죠?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미국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무시하고도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애들이 좀 고열로 고생을 첫째, 둘째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고생을 해가지고 영상을 좀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좀 이른 시간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 종목들 잘 선별하셔서 내일도 좋은 성과 수익으로 마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